안녕. 네. 오늘은 통계적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표현평균 X바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그 표현평균 X바의 문제로 연습으로는 그 110번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돼. 이따 다 끝나고 시간 되면 110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게. 자, 110번 문제를 반드시 풀어볼 것. 얘는 모든 학교의 예상 문제야.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걸 제대로 알아야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구나 이런 것들 깨달을 수가 있어. 어쨌든 오늘은 통계적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이제. 통계적 추정.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표현평균 X바에 대한 건 이렇게 생겼었잖아. X가 뭐 정경볼 따르든 안 따르지 않든 간에 그냥 이렇게 생겼었고, 여기에서 n개를 복원추적을 뽑아. 그러면 평균 x바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정경볼 따르고, 네, 평균은 쟤랑 똑같고, 아이고 이게 뭐야, 똑같고, 그리고 루트 n 분의 시그마 제곱이야.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잖아. 네, 얘네들은 뭐 어떤 특별한 계산이 아니고 그냥 이론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애들이라고 그랬었어. 자, 근데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떤 확률을 구하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x 바가 그래갖고 아이고 얘네들이 좀 약간 좀 좁네. 좀 바꿔서 좀만 해봅시다. 이런 확률을 구하세요 하고 문제 나오면 이거 어떻게 풀었었냐면 당연히 표준화를 시켰다면 이쪽에 x바가 이쪽 소속이니까 표준화를 시켜서, 일단 얘는 이렇게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을 이렇게 표시할 거야. 그게 좀 더 같이 간편해지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x-m 여기다가 이제 표현편자 나눠주면 결국 얘네 표준화 시키는 거지 이제. 그래서 z가 될 거고, 이쪽은 k 이렇게 넣어치겠다. 그지? 네. 그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하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k 하고 이렇게 여기가 k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쪽에 마이너스 k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이것과 이거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구했단 말이야. 이 값이 예를 들어서 뭐 뭐라고 할까, 한 알파 아니면 한 80% 이렇게 대충 해보자 이렇게. 0.8, 80% 정도로 해보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확률을 구한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확률을 구했었어. 이때 여기 있는 이 k 값은 당연히 뭐 z 값이겠지? 이렇게 만나실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써놓고 보다가 그 케일리 해밀턴의 그 해밀턴이 이걸 보다가 오라?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 사람. 오라? 이렇게. 그러다가 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거꾸로 그 식을 다시 쓰기 시작해. 거꾸로 식을.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 식을 바꿀 때 이걸 x바로 지금 정리하지 않고 이것을 m으로 정리를 해. 봐봐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하고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하고 이렇게. 어차피 이 값이랑 이 값은 그냥 변수만 바꿔치기 한 거잖아. 정리를 뭐 이거 뭐 m에 대해 정리는 x바에 대해 정리하는 뭐 이렇게 해서 바꾼 거라서 얘네 두 개 똑같은 식이야. 근데 만들어진 이 식을 보고 해밀턴이 얘를 해석하기를, 네,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이 식이 뭐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어차피 이게 다 똑같은 거야. 이게 다 똑같고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쭉 똑같아. 여기까지 쭉 똑같아. 근데 맨 처음에 문제에서 물어봤던 x바가 이것과 이거 사이에 있을 확률을 80%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걸 m으로 바꿔치기 해놓고 식을 봤더니 x- 요것과 요거 사이에
M. 이 M이 뭐였냐면, 원래 X바의 평균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 모집단의 평균이기도 했던 거야. M이 이것과 이거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80%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해석하기 시작해,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변수만 바꿔치기 한 건데, 변수만 바꿔치기 한 건데, 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지? 이렇게 막 해석을 하다가, M이, 아까 같이, 모집된 평균이라고 하는 거. X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이 이것과 이거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예를 들어서 뭐 80%야? 이렇게.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그러면 M이 이것과 이거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80%라는 얘기는 80% 정도는 이 안에 들어있다고 믿어도 괜찮겠구나. 신뢰할 수 있어. M이 이것과 이거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80%야. 라는 얘기는 80% 정도는 이 안에 들어있다고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이때 이제 신뢰란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에가 정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도, 믿을 수 있는 정도. 그 신뢰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냐? 80% 정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야.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갖기에 똑같은 얘기냐?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야. 여기까지 대충 이해 갔지, 일단은? 네. 여기까지 대충 이해 갔어. 얘는, 나중에 보면 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돼. 얘가, 내가 이 평균 M을 알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해, 몇 명 뽑아가지고. 몇 명 조사를 해봤더니, 그 표본 평균 X바가 이렇게 만들어져갖고, 이거 플러스 얼마, 이거 마이너스 얼마, 요거 사이에 그 값이 아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이쪽이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래서 이것과 이거 사이에 평균, 모집단 평균 M이 들어있을 확률이, 그러면 분포도는 지금 현재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분포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고, 뭐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여튼 지멋대로 그려질 수 있을 거잖아. 우리는 조사한 건 이것만 조사한 거니까. 이 X바라고 하는 것만 조사한 거라서. 그러면 이거 안에 평균 M이, 이런 식의 평균 M이 들어있을 확률이 얼마큼이냐? 그게 80% 정도 들어가 있어. 뭐 95% 정도 들어가 있어. 뭐 99% 정도는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추정이라고 하는 걸 왜 하는 거냐. 다시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 이제. 어쨌든 대충 여기까지 다 이해가 간 거지? 네. 정리 좀 하고 다시 얘기를 좀 해보자. 우리가 저번에 표본평균 X바를 할 때 여기서 N개를 복원추를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뽑을 수 있는 모든 방법서 한 개 한 개를 우리는 샘플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 구성원들이 다 샘플의 표본의 크기는 다 N개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히 N개 뽑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때 얘네 각각 표본의 평균들, 여기 있는 표본의 평균들이 쭉 있었는데 얘네들이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었냐, 이게 평균 X바라고 했던 거다. 그지?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추정이라고 하는 파트, 이건 지금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얘기였고,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고 싶은 거냐, 이것은 이미 자료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전혀 이것저것을 모르는 상태. 예를 들어서 애들이 시험 봤어. 시험 봤는데, 난 전체 애들의 평균하고 분산을 평균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하고 싶은 거야. 이건 뭘까요? 자, 다시 살렸어. 이제.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런 애들을 지금 이제 모르는 상태. 얘도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N개 뽑아도 얘도 알 수가 없어. 이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추정을 하고 싶은 거야. 얘를 알고 싶은 거야. 이게 도대체 평균이 한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런 거. 그러면 이런 애들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 어떻게 추정할 거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샘플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표본들이. 이 중에서 몇 개를 이것을 예를 들어 실제로 조사를 해. 그러면 n개 뽑아갖고 실제로 조사하면 얘네들의 평균이 이렇게 존재할 거거든. 얘들의 이 평균 얘를 가지고서 얘를 예측하고 싶은 거야. 이 m을. 그런데 알다시피 얘는 소속이 이 x바는 구성원이 스몰 x가 구성원인 거고 이 스몰 x 바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의 구성원이라면 얘네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로 이 스몰 x 바를 가지고 여기는 이 m을 추정을 하고 싶은 거야. 왜? 얘랑 뭐야 자꾸 말이 끊긴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던 거야. 결국 얘를 갖고서 네, 여기는 m을 추정해. 이 m을 얘를 추정하면 얘랑이 이론적으로 똑같은 애기 때문에 결국 이걸 갖고서 얘를 추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걸로 얘를 전체 모집단의 평균을 예측할 거야 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간 거지? 그래서 이 통계학 추정 파트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딱 세 가지야.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얘는 정확히 다 풀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 신뢰도야. 신뢰도라고 하는 거. 아까 같이 m이 x바 마이너스 k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하고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하잖아. 이런 것 보고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들을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그래. 아까 같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스몰 x 바라고 하는 기준 이거 플러스 얼마 이거 마이너스 얼마 해서 나오는 이 구간을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신뢰도에서부터 신뢰 구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이 구간을 이때의 간격이 k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이야. 이것만큼 더해주고 이것만큼 빼주고 해서 이 구간을 만들어진 이 구간을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때 여기는 얘네들의 길이를 얘네들의 이 길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 길이라고 하는 거. 보통 L로 표현하는데 또는 L 또는 H로 표현하는데 여기는 당연히 이 길이는 이것이 두 개가 있겠지. 그래서 얘가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이제 할 얘기가 있는데 봐봐. 이제 얼추 얘기를 들어보면 얼추 애들이 그냥 대충 그럴듯해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잖아. 근데 이때 봐봐. 이 신뢰 구간을 만들 때 맨 처음 시작하는 이 x바 낮에 x가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건 뭐냐. 얘는 내가 실제로 조사한 스몰 x 바야. 스몰 x 바. 자,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좀 그럴듯해 보여.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실제 조사해갖고 내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 앞에서 애들 시험 보고 나온 애들 잡아갖고 애들 얼굴 안 보고 애들 그냥 지나가는 애들 야, 너 이번에 수학시험 몇 점 맞았어? 하나씩 다 물어봐. 그래갖고 그럼 내가 한 10명 정도 조사했다고 해봐. 그 10명을 가지고서 내 그 학교 애들 수학시험 본 거 전체 평균을 예측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지금. 근데 내가 어떤 애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지금 현재 전혀 안 보고 있어. 어쨌든 그 10명 애들을 야 점수 풀어봐 라고 하나씩 다 해갖고 내가 이렇게 실제 조사를 했어. 자, 문제는 뭐냐면 일단 신뢰 구간 그래도 봤더니 애들이 전체적으로 한 60점에서부터 한 70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걸 보고서 그래 그럼 이 새끼들은 평균이 한 64에서 한 67에서 왔다 갔다 하려나? 뭐 이 정도 대충 예측을 하는 거고 숫자로는 어떤 식으로 예측하냐면 이렇게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얘를 토대로 해서 이거 플러스 얼마 이거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예측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이 라지 x 바가 아니고 얘는 실제 조사한 스몰 x 바까지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이 K는 아까 K값 봤더니 이거 표준화 시켰을 때 이게 Z값이었었지? Z값이야. 아까 표준화 시킨 거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됐을 때 K-K 이딴 식이어가지고 이게 Z값이야. K라고 하는 것이. 그 이 Z값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당연히 신뢰도에 영향을 받아. 신뢰도가 아까 말했지만 확률이라고 했잖아. 확률이 커지면 K값이 당연히 커질 거고 확률이 작아지면 K값이 줄어들 거고 그지? 그리고 뭐 여기 N명 내가 몇 명 조사했는지야. N명 뽑았어. 여기까지는 그럴듯해. 근데 문제는 여기는 이 시그마야. 이 시그마가 지금 도대체 뭐냐? 이 시그마 뭐냐? 쭉 따라가 보면 이 시그마가 뭐냐면 모집단의 표준편차야. 얘가 모집단의 표준편차야. 저 시그마가 모집단의 표준편차야. 그런데 모집단의 표준편차, 다시 말하면 분산을 루트 씌워놓은 게 표준편차잖아? 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평균을 예측하고 싶은 거야. 평균을 예측하고 싶은 거, 지금. 평균을 예측하고 싶은데 봐봐. 너네 분산 어떻게 구했어? 분산 Vx 이런 거 구할 때 어떻게 풀었냐면 2의 x-m의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해서 분산을 구했었거든? 분산을 구하려면 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걸 알려면 반드시 평균을 알아야 되는 거야. 평균을 모르면 분산을 구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야, 분산을 구하려면 반드시 평균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평균을 못 구해서 예측하려고 하는 마당에, 그것도 예측도 이것과 이거 사이에 있어 라고 이렇게 예측하려고 하는 건데, 모집된 표준편차를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어. 야, 평균도 못 구해서 예측하려고 하는데 표준편차 어떻게 하냐고. 평균을 알아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 표준편차 이어야 표준편차야. 표준편차인데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어. 저 식을 다시 봐봐. 다시 보면 얘를 아예 몰라. 그럼 얘도 아예 몰라. 아까 실내 구간 그래갖고 적당히 저렇게 딱 써봤는데 저렇게 대충 써봤는데 여기는 이 분자값을 알 수가 없어갖고 식이 완성이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맨 처음에 좀 뭔가 그럴듯해 보여갖고 좀 뭔가 그럴듯해 보여갖고 뭐 x바 뭐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했는데 얘를 몰라. 이게 뭐냐고 이게. 이렇게 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야, 얘 평균을 몰라서 예측하고 싶은데 표준편차를 알아야만 m을 쓸 수 있대. 야, 표준편차 알면 m은 그냥 예측이 아니고 그냥 m은 정확히 구할 수 있어. 안 그러겠어? 그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지?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어쩌라는 거 이게. 이때 통계학의 가장 유명한 격언이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이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편차이어야 하지만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냥 알 수 없어. 기본적으로 몰라. 야, 평균도 모르는데 표현표 어떻게 구해. 근데 이렇게 알 수 없을 때에는 알 수 없던 거야. 알 수 없을 때는 샘플 사실 표본 어떤 표본이냐면 내가 아까 실제로 조사했다고 그랬잖아. 이 n명의 평균값을 아까 구했던 거란 말이야. 그럼 평균값 갖고 얘네들 분산도 구할 수 있거든.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샘플, 그러니까 표본의 표준 편차를 표준 편차를 대신 사용해도 좋다. 대신 사용해도 좋대. 내가 여기 있는 시그마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시그마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좀 정리 좀 해볼게. 이 시그마 알아야 되는데 이 시그마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내가 실제로 조사한 게 얘야. 이 실제로 조사한 이 n명의 평균 분산이 나오는데 이 표현편차 이 S제곱 이 표현편차를 얘 대신 사용해도 좋대. 대신 사용해도 좋대. 야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완전 개소리지. 생각해봐. 야, 여기 시그마를 써야 되는데 시그마 몰라. 그러니까 내가 실제 조사한 애의 표현편차를 대신 쓰겠대. 이게 말이냐고.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이런 게 무슨 수학이야. 야, 이런 거야. 마치 니네가 시험 문제 막 문제를 풀고 있는데 1, 2, 3, 4, 5를 딱 봤더니 니네가 나온 것이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뭐 5가 나왔다고 해봐. 이렇게 네가 풀었더니 5가 나왔어. 근데 1, 2, 3, 4, 5를 봤더니 1, 3, 5, 7 아니 2, 4, 6, 8 이렇게 나왔대. 아니면 뭐 2, 4, 8 뭐 10 이런 식으로 나왔대. 12 이런 식으로. 내가 풀었더니 5가 나왔는데 그럼 답을 뭐라고 써? 당연히 답을 이거 보면 너네들은 당연히 이거 내가 좀 잘못 풀었나 보다. 그 문제를 다시 풀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면 없어? 그러면 얘랑 비슷한 애를 가까운 애를 써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 답은 2번이네? 이딴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야.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완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대신 사용해도 좋다. 누가 대신 사용해도 좋대 이게. 대신 사용해도 좋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근데 해밀턴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대신 사용해도 좋대 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럼 왜 대신 사용해도 좋다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거야. 해밀턴은 통계학자잖아. 이 해밀턴은 봐. 이것도 좀 정리 좀 해볼게. 해밀턴은 그러니까 그림을 내가 좀 정리했어.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 x바라고 하는 걸로 여기 있는 얘를 예측을 하고 싶었던 걸 알 수 없는 얘를. 왜? 얘랑이 이런저런 똑같은 애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예측하려고 봤더니 결정적으로 시그마 모집단의 표현편차를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표현편차를 샘플의 표현편차를 대신 사용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이게 내가 실제 조사한 거고. 실제 조사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전체를 예측하고 싶은 거야. 얘를 알 수 없으면 얘를 대신 써주겠대. 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근데 왜 해밀턴이 이런 얘기를 한 거냐. 사실 해밀턴은 자신이 있었던 거야. 무슨 자신이 있었냐. 나는 얘들 이렇게 샘플 뽑아갖고 조사할 때 이런 거 보고 이미 추출이라고 그래.
임의 추출, 임의로 추출했다. 무작위로 추출했어요.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원래 임의 추출이. 그런데 나는 저 임의 추출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임의로 추출할 거야. 임의로 추출할 거는 무슨 말이냐? 내 맘대로 추출할 거야. 내 맘대로 추출할 거야. 내 맘대로 어떻게 추출하냐면 결국 어떻게 결국 통계학의 최종적 목표가 뭐냐? 이 실제 조사할 이 대상들을 어떻게 추출할 거냐? 목표는 뭐냐면 봐봐. 저기 식이 말이 되려면 얘를 몰라서 대신 써주는 이 샘플의 표현 편차가 전체 표현 편차를 이 전체의 표현 편차의 가장 근처에 가게끔 추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추출한 걸 거냐. 무슨 말이냐면 이 샘플이 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게 내 맘대로 추출을 한 다음에 걔들 평균과 분산을 갖고서 얘를 대신 사용해 줄 거야. 이 해밀턴은 이렇게 뽑아낼 자신이 있었던 거야. 전체를 대표할 수 있게 뽑아낼 자신이 있었던 거야. 근데 야, 이렇게 전체를 대표하게끔 얘를 뽑아내려면, 추출을 하려면, 그러니까 실제 조사할 대상들을 추출을 해내려면 뭐가 설계가 돼 있어야 되냐면 전체가 정확하게 뭔가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전체가 뭔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어야 거기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싹싹싹 뽑아낼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일단 세상에는 모든 통계회사의 비법 어떤 통계회사마다 통계치를 내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 근데 그 회사마다 내는 그 비법들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그 비법은 결국 뭐냐면 최종적으로 걔네들은 뭐냐면 이 뽑아내는 이 샘플 추출 대상들이 어떻게 하면 전체를 대표할 수 있게 뽑을 거냐. 이게 모든 통계회사의 최종적인 목표야. 전체를 대표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거꾸로 얘기해봐. 거꾸로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내 맘대로 얘를 뽑았는데 내 맘대로 얘 샘플을 추출을 했는데 이게 전체를 대표를 안 해. 그러면 통계치는 완전 개판이 되겠지. 그럴 거 아니냐. 전체를 대표할 수 있게 뽑아야 돼. 그래야만 이 S가, 이 샘플의 표현 편차가 의미를 갖는 건데. 근데 전체를 대표하지 않게 뽑았어. 내 맘대로 뽑았어. 그러면 얘네들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추정하는 것은 당연히 틀린 추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옛날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 막 이런 거 할 때 옛날에 그 누나가 있었을 때 막 얘네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그 얘기는 빼고 다시 얘는 통계치는 샘플을 어떤 식으로 샘플링을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야. 조작이 가능해. 이게 무작위로 추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추출하는 거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야. 내 입맛에 맞게끔 통계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내가 지지율 84% 만들고 싶어. 근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보통 지지율 한 4%밖에 안 되는데 지지율 84%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냥 간단해지고 그 4% 지지하는 4% 그룹에서 한 80명 정도 뽑아. 그리고 그냥 일반 애들 중에서 한 20명 뽑아. 그러면 뭐 대충 그래갖고 토탈 100명 했어. 그러면 그 80%에서 걔네들은 전부 다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지한다고 얘기를 할 거고 나머지 20명 중에서는 한 4% 정도 해당되는 애들만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국정 지지율은 뭐 80 몇 %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거든. 이런 것들은 통계치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야 그러면 뭐 그래도 과학 부분에서는 그럼 조작할 일이 없지 않냐. 과학도 조작이 가능해. 전부 다 조작 가능해. 그래서 통계치는
통계치는 통계치 자체를 신뢰하면 안 되는 거야. 모든 통계치를 볼 때는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추측된 저 대상들이 전체를 과연 대표할 수 있을 거냐. 그것을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표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예를 들어서 전체 국민이 예를 들어서 지금 4천만, 5천만인데 내가 뽑은 애들이 한 500명 정도 뽑았어. 그럼 너무 작은 인원이잖아. 그럼 그렇게 너무 작은 집단으로 만들어진 여론이 과연 정말 그 5천만 명을 정말 대표할 수 있을 거냐? 왜? 통계에서 자료를 이런 추출해서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통계치가 필요한 거고 원래.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했던 것들, 뭐 앙케이트 조사 이런 것들 전부 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치를 있는 그대로 믿는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 그런 애들이 그냥 그래 통계치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애들, 이런 애들이 바로 호구가 되는 거야. 통계치는 정말 있는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 항상 의심하고 봐야 돼. 통계치는 얼마든지 통계치를 만들어낸 사람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수조사한 게 아니라면, 전체 조사한 게 아니라면 그 의도를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옛날에 진짜 엄청 심각했어. 정말 조작질 엄청 했어. 이 통계치 조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 유명한 히틀러야. 히틀러가 통계 조작의 달인이었어. 그 밑에 타타탁 해갖고 진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많았지. 옛날 군사정권 때도 막 진짜 엄청 그 통계치를 보면 왠지 뭔가 신뢰가게 생겼잖아. 신뢰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왠지 그걸 되면 무슨 근거가 딱 명확한 것 같잖아. 근데 아까 말했지만 대신 사용한 거라니까? 얼마나 조작이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통계치를 믿고 뭔가를 호도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누군가가 막 통계치로 뭔가 주장을 하고 있을 때 니네들은 그걸 보고 반드시 의심하고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게 뭐냐를 봐야 되는 거야. 이게 통계를 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 그래?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완전 개망하는 거고 완전 제가 호구처럼 맨날 흔들린다니까. 얼마나 쉽겠어. 막 통계치. 그래서 옛날부터 이 통계는 위정자들의 학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학문이라고도 했었어. 왜냐면 자기 입맛대로 통계치를 조작하고 입맛대로 여론을 다 조작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얼마나 좋아. 그 수단이 되는 건데 이게. 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게 우리가 통계를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런 의미가 있어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통계를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갖고서 통계를 대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통계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 의심하고 볼 것, 그 의도가 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 그리고 추출 대상들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이해 가죠? 네. 통계에서는 사실 그게 엄청 중요해. 정말 이게 말이 되는 대신 사용해줬다. 물론 얘는 자신 있겠지. 왜냐면 모든 자료들을 다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갖고 있으면. 그 옛날에 통계회사는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에는 그 데이터를 다 조사했던 것들이 자료가 막 쌓여 있어야 되잖아. 한 명당 거의 400개 이상의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 사람으로 치면. 하다 눈 색깔, 몸무게, 머리 색깔, 뭐 머리 두께, 뭐 이런 것들까지로. 그리고 통계회사가 엄청 컸었어. 자료를 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점점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이제 하드디스크만 있으면 되니까 점점 줄여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막 종이로 그래서 자료 한번 찾으려면 막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생각보다 그렇다고 해서 통계치가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 나름대로는 또 합리적인 또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것들 잘 조율해야 되고 통계는 엄청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에도 통계청이 있는 거지. 통계청이 따로 있어서 예를 들어 전수조사 같은 걸 하는 것도 인구 센서스 하면 5년마다 인구조사를 하잖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어쨌든 자 그렇다는 거. 자 결국 어쨌든 자 아까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었던 이 모집단의 표현 편차 이해하지만 알 수 없을 때는 샘플의 표현 편차를 대신에 S를 대신 사용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 갔지? 네. 일단 좀 정리 좀 해보자. 자, 대충 정리를 이제 지울 것들 지워왔는데, 어쨌든 아까 이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스몰 x 반은 우리가 실제로 조사한 값이고, 한 값이고, 그리고 뭐 k는 아까 실내 구간이었었고, 실내도 z 값이었었고, 그리고 루트는 몇 명 뽑았냐, 몇 명 추출했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원래 모집된 표준편차여야 하지만 알 수 없을 때는 샘플의 표준편차 있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해했어 지금. 요즘에는 보통 이 실내 구간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써갖고 A에서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써주기도 해. 그 다음에 실내구간의 길이 보통 L로 표시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 K는 Z 값이고 신뢰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지? 신뢰도에 영향을 받아. 네, 신뢰도가 커지면, 즉 확률이 커지면 당연히 K값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아까 표본의 크기, 몇 명 추출했냐고. 이것은 모집단의 표본 편차이어야 하지만 알 수 없을 때는 알 수 없을 때 얘는 알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샘플의 샘플의 표본의 표본 편차를 표본 편차를 대신 사용해도 좋다. 그치? 네, 대신 사용해도 좋다. 얘 대신에 S를 대신 써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럼 결국 2K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얘는 저 아까 A에서 B까지로 표시했다면 당연히 뭐 얘네들은 뭐 B-A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겠지. 이게 우리는 신뢰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거다. 자, 이 신뢰구간의 길이는 실제로 통계치에서 평균을 예측할 때는 가능하면 정확하게 예측하고 싶은 거잖아. 가능하면 정확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가능한 정확하게를 봐봐. 아까 신뢰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80% 예측보다는 90% 예측이 좀 더 정확하고 95%, 99% 이렇게. 신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이 Z값도 이 K값도 커질 거거든. 확률이 커져. 우리가 이거 좀 더 많이 신뢰도 99%야. 100번 중에 한 번만 빼고 나머지 99번은 다 성립해 뭐 이런 거니까. 그리고 신뢰구간의 길이는 가능하면 폭이 좁게 예측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 뭐 73에서부터 74 사이야 이런 식으로. 그걸 뭐 0점 빵점부터 100점 사이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도는 100%야. 어차피 그 안에 들어있을 거니까 빵점에서 100점 사이야 이렇게. 근데 신뢰도는 100%지만 아무 의미 없는 정보가 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평균 74야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신뢰도의 길이가 작으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신뢰도는 거의 빵에 가깝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본 것이 그러니까 목표는 어쨌든 신뢰 구간의 길이는 가능하면 낮추고 싶고 얘를 가능하면 낮추고 싶고 그리고 신뢰도는 당연히 높이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봐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여기는 이 변수 중에 변할 수 있는 것은 시그마도 어차피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샘플의 그 표준편차든 아니면 뭐 모평의 표준편차든 얘는 고정되어 있어. 그럼 결국 얘만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얘는 낮추고 얘는 높이고 하려면 얘는 이게 팍팍팍팍 커져야 그래야 전체적으로 얘는 줄어들고 얘랑 해서 다시 또 늘어나고 줄고 해서 더 팍팍 줄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려면 얘를 최대한 많이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뽑아야 되냐? 다 뽑으면 제일 좋겠지. 다 뽑으면 그게 전수조사고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뽑는 거야. 아까 보통
그 국민투표 같은 거 할 때 5천만 명 투표, 5천만 명 중에서 뭐 2,500만 표 정도 이제 투표를 예측하고 싶어. 그러면 한 2만 5천 명 정도 뽑아가지고 예측을 해야 그나마 좀 대표할 수 있게 뽑을 수가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그 정도. 대충 이것도 좀 이해 간 거, 실력의 길이도 이해 갔지? 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좀, 세 번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것도 좀만 치울게. 세 번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모평균과 표본평균 의 차라고 하는 거야.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이걸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냐면 x파 마이너스 m의 절대값 이렇게 표시하는 거다. 그런데 모평균 표본평균의 차?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왜냐 아까 우리가 막 바꾸다 보면 바꾸는 그 확률 구할 때 바꿀 때 얘기했었거든. 이렇게 바꾸다 보면 막 이런 식이 있었거든. 그때 여기 있는 거 x와 마이너스 m의 절대값 이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고 하는 거야. 이것의 양쪽 경계값에 해당되는 것이 결국 이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모평균 표본평균의 차에 관계되는 어떤 계산을 해야 할 때는 이것의 양쪽 경계값에 있는 얘를 이용해서 대신 계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일종의 표기법이고 이건 나중에 이걸로 계산을 할 거고. 이 통계적 추정은 이 세 가지만 알면 통계적 추정은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의 길이, 그리고 모평균 표본평균의 차 이 세 가지만 알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물론 여기 한두 개 이제 사전한 애들 이제 약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몇 개를 더 연습을 해봐야 되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 이렇게. 근데 뭐 해보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잖아, 그치?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대표적인 문제를 풀어보게. 대표적인 문제는 첫 번째가 128번이야. 128번. 다음, 신생아의 모집단에서 64명을 임으로 추출하여 몸무게를 조사한 결과 평균값이 2.8이고 표본평균 0.4였다. 봐봐, 쟤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신생아의 모집단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있는 거야. 이렇게. 신생아의 모집단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거야. 거기서 64명 뽑아.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실제로 뽑았대. 이렇게 실제로 뽑아 64명을. 이렇게. 얘가 실제로 이렇게 뽑은 애들은 무수히 많은 애들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겠지? 이렇게 뽑았어. 그 64명 얘네들의 평균과 분산을 조사해봤더니 그게 평균은 2.8이고요. 2.8이래 평균이. 그리고 표본편차는 0.4래 이렇게 생겨 있는 거야. 이렇게 대충 이해 간 거지?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던 것은 신뢰도 95%인 모평균 신뢰 구간을 구해달래. 자,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얘가 하고 싶은 것은 x파. 아까 여기는 얘가 스몰 x파인데 이 스몰 x파 이걸 가지고 이쪽에 있는 얘를 예측하고 싶었던 거잖아. 얘를. 그지?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당연히 2.8 이게 스몰 x파 마이너스 k 어쩌고저쩌고 플러스 k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에 이렇게 쓸게 그냥 2.8 플러스 마이너스 k 루트 n은 64명을 뽑은 거야 지금 현재 분의 시그마. 네,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본편차야. 예.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시그마 대신에 이 샘플의 표본편차 0.4를 대신 써주겠다고 하는 거야. 이해 갔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K는 얼마냐? K는
Z값이라고 그랬잖아. 신뢰도, 다시 말해 확률이, 신뢰도 95%. 그러니까 확률이 95%가 되기에는 Z값이야. 그래서 그림을 대충 찾아보면 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95%가 되게. 이게 95%가 되려면 여기 있는 것은 0.475가 돼야만 두 개 합치면 0.9가 되겠지? 그때 Z값이 얼마냐? 봤더니 1.96이라고 하는 값이 만들어지더래요. Z값이. 그래서 이 K값 대신에는 1.96을 대신 써줄 거고, 그럼 만들어진 이만큼이 신뢰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다. 2.8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64분의 0.4. 자, 이 0.4는 왜 쓴 거야? 모집된 표준 편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샘플의 표준 편 대신 써준 거. 이해 갔지? 자,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1번인데 거기 세 번째를 봐봐. 이걸 봤더니 모 표준 편차가 0.5라고 알려져 있대. 야, 이게 0.5라고 그냥 쭉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0.5라고 알려져 있더래. 자, 이런 상태에서는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자, 2.8 실제 조사한 거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K는 아까 지금 1.96이래. 루트 N, 루트 64 분의 시그마. 이 시그마가 모집된 표준편차.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게 우리는 모집된 표준편차도 알고 샘플의 표준편차도 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0.5고 이게 0.4고 이렇게. 그럼 둘 중에 뭘 쓰는 거냐? 당연히 생각할 것도 없이 0.5를 쓰는 거다. 이해 갔지? 우리가 아까 왜 샘플의 표준편차 0.4를 썼다고? 이 0.5라고 하는 걸 아까 몰랐으니까 일부 풀 때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샘플을 써줬던 거고, 알고 있어. 그럼 당연히 얘를 쓰는 거지. 이해 간 거지? 네. 그래서 이게 1번, 3번이야. 일단 이 구조로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얘네들은 정말 다 하는 건 똑같다니까? 봐봐, 이제 두 번째도 봐봐. 이 128번이 통계 수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고, 그냥 이거 알면 다 아는 건 똑같아, 진짜로. 거의 똑같아, 그냥. 신뢰도 95%로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이,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이.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이는 x 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이 값이 얘가 0.01 이하가 되게끔 추정하려면 그러면 크기는 얼마나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대. 95%로 이것이 0.01이 되게끔 추정하려면 자, 이건 좀 정리를 해보자. 이쪽 거하고 좀 관계가 없으니까 정리 좀 해보자. 자, 표현 차이가 이것이 되게끔 추정하려면 얘는 얼마나 해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봐봐. 봐봐.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거야. P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이 0.01 이하가 될 확률이 아까 95%로 라고 했잖아. 이 확률이 0.95 이렇게 되게 하는 n은 얼마냐, 표본의 크기는 얼마냐, 그래서 n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다. n은 얼마냐. 식을 이렇게 써서 얘를 표준화시켜. 그럼 p 표준화시키면 z값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쪽에 있는 것은 0.01을 저것의 표준편차 정도는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로 나눌, 뭐야 이게 뭐야, k 넣고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편차니까 이걸로 나눌 거잖아. 이게 나눠. 그럼 결국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돼? 이 값이 0.95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 1.96이 값이 이제 1.96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는 거다. 계산.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일단 방법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얘는 모평과 표현평의 차이야.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계산은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하겠다고 했거든. 이게 0.01 이하 이렇게. 자, 이게 이렇게 풀이하는 방식이 방법 2야. 방법 2를 써볼게. 그래서 결국 k 대신에 이게 k는 z값인데 95%일 때, 신뢰도가 95%일 때 z값은 1.96이라서 1.96 루트 n분의 자, 시그마. 이 시그마는 모집된 표현편차야. 그지? 알 수 없다고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샘플 내 표현편차 0.4를 대신 써줄 거야. 이렇게 써놓은 것이 지금 뭐냐면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 모평계 표면의 차이야. 이게 이 값이 0.01 이하가 되겠는 값을 구하세요. 이해가셨어? 요 값이 정리하면 이 값하고 똑같아. 요거 정리한 거랑 결과 똑같아. 이거 이렇게 곱하면 이쪽은 0.01이고 이쪽은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이 시간. 그래서 원래 웬만하면 이렇게 방법 1번으로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겠지만 보통 시험 볼 때나 이럴 때는 방법 2로 그냥 계산하는 거다. 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게 계산법이니까. 대충 이해 갔지? 자, 몇 개만 더 풀어보게. 자, 그 밑에는 129번을 봐봐. 129번. 평균이 m이고요. 분산이 4. 정기분포단 모의분단에서 이거 x 잘 모르는데 평균 잘 모르겠대. m이래. 분산이 4래. 이렇게. 무슨 말이야? 야, 모집단 표현표 알려줬어. 자, 이것인 임으로 추출된 크기 n인 표현 평균을 x 바라 할 때 확률이 95% 이상이 될 때. 아, 그래? 이것도 이렇게 풀어보자. 이것도 방법 1로 해서 풀어볼게. P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이 2분의 1 이렇게. 이것이 0.95 이상 이렇게. 그치? 그러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 0.95, 95% 이상?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값이 95% 이상이 되려면 딱 95%가 되는 0.475가 되게 하는 요 값이 존재를 하게 돼서 이게 1.96인데 여기는 이거 나중에 표준화시킨 값이 여기는 1.96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야 95%가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거 표준화시켰더니 이 값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쪽은 2분의 1을 아까 같이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얼마였어? 시그마가 원래 모집대 표현편차인데 모집대 표현편을 알아 우리가 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값이 결국 이 1.96보다 더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쪽 2분의 1 그리고 이쪽 1.96의 루트 n분의 2 이것이 얘가 더 커야 돼. 이렇게 써는 거지. 그지? 이렇게 결과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갖고 이때 이거 n값 계산하는 거라고 이제. 루트 n값이 1.96 곱하기 4가 될 거고 1.96은 약 2 정도 되니까 8 정도 되네. 그럼 결국 n값은 64보다는 같거나 64보다 살짝 작은 63에 62보다는 뭐 같거나 큰 상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원래 니네가 계산하고 싶어서 계산하고 싶어서 할 거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딱 보자마자 우리는 이거 딱 보자마자 이게 뭐야? x-m의 절대값? 뭐야 이게? 얘는 모평균과 표현평균의 차이네. 그러면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계산은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 새끼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작아야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개씩 한 개 대입을 해주면 K값 대신에는 아까 95%면 1.96을 써주는 거고, 루트는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고, 이 시그마는 모집된 표현 편차인데 알려줬대. 2라고. 이렇게 처음부터는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하는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제 방법 2가 되는 거다. 당연히 이 방법 2로 풀어야 되겠지? 이렇게 푸는 거다. 자, 이해 갔지?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두 문제고, 이제부터는 이제 잡스러운 문제들 몇 개랑 그다음 정말 중요한 문제 한두 개랑 이렇게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이거 아무리 헷갈려도 이거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이런저런 설명들을 좀 이해하면 이거 정말 어떻게 나도 틀릴 수가 없어. 틀린다는 게 정말 이상한 애들이고, 틀리면 좀 뭐 계산 실수했거나 뭐 문제를 잘못 봤거나 이래서 틀리겠지. 몰라서 틀리진 않는다고 이런 것들 할 때는. 자, 문제 몇 개만 이제 짜잘한 것들 몇 개만 더 풀어보게. 자, 130번을 봐봐. 표현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표단 모집단에서 시그마라고 알려줬어. 자,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아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한 신뢰권의 길이와 이게 이렇게 끊어지네.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 신뢰도 99%로 모평균을 추정한 신뢰권의 길이가 서로 같대. 뭐야? 아까 신뢰권의 길이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신뢰권은 2k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었지? 자, 맨 처음에 이게 아까 1번 크기가 4인 표본을 뽑겠대. 자, 그리고 95%로 추정을 하겠대. 95%일 때 0.47일 때 얘는 2라고 주어졌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거 2 k 2 루트 자, 4명 뽑았대. k가 4개. 그리고 모집단의 표현 편차는 시그마라고 알려줬대. 이해 갔어? 네. 자, 두 번째. 이번엔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대. 99%로. 99%일 때는 0.495가 될 거니까 반절은 그때 z값 3이라고 알려줬네. 자, 2배에 3. k값 3이고요. 루트 n분의 그리고 여전히 얘는 뭐 쓰는 거야? 모집된 표현 편차 시그마. 이렇게. 그럼 얘네 두 개가 똑같대. 이게 뭐 지금 현재 신뢰구간의 길이를 쓴 건데 두 개가 똑같대. 자, 그랬을 때 n 값을 구하자는 게 문제네. n 값을 구하자. 자, 다 약분하고 정리했더니 어떻게 돼? 그래서 결국 루트 n이라고 하는 값이 3 이렇게 넣으시는 거네. 그지? 자, n은 얼마야? 9. 9명 뽑으면 이렇게 되는 거. 자, 신뢰가 99%니까 신뢰가 얼마나 엄청 많이 높인 거죠. 95%도 일단 많이 높여놓은 건데 99%면 엄청 많이 높여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4명 뽑아서 신뢰간의 길이를 지금 똑같겠다는 얘기는 신뢰도는 높은데 좀 더 그 폭 안에서 지금 유지하고 싶은 거라서 그랬더니 4명 뽑는 것보다 9명을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9명을 뽑아야만 아까 그 구간을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신뢰도가 낮을 때보다도. 신뢰가 낮으면 아까 구간의 길이가 원래 줄어들 거니까 그걸 유지한 상태로 신뢰도를 높이려면 애들을 n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야 돼. 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대충 다 이해한 거지?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마침내 니네가 풀어봐야 될 게 있어. 풀어봐야 될 거. 이 132번, 133번 이 두 문제를 지금 먼저 풀어봐. 한 5분 정도? 넉넉하게 5분 정도 한번 풀어보셔. 자, 다들 풀었지? 132번. 표현 편차가 시그마로 알려진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 모집단 평균 m의 값을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하고 싶대. 자, 옳은 걸 구하세요. 알파와 n 값을 크게 하면 알파 그 신뢰도지. 신뢰도하고 n 값을 크게 하면 x-m 이 값이 x가 기억번
x바 마이너스 m. 절대 이게 뭐라고 그랬어? 이게 모평률과 표현평의 차이야. 얘가 뭐라고?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냐면 알파 신뢰도를 높이겠대. 그러면 신뢰도 높이면 이 k 값이 커지겠지? 그 다음에 n 값을 크게 해주면 네, 이 전체 값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얘는 커지고 얘는 줄어들어. 그러면 전체 이 실력 그 모평률 평균의 차이는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이 커지냐? 아니, 알 수 없어.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어. 이렇게. 두 번째, 알파와 n 값에 관계없이 실내 구간 안에 반드시 m의 값이 존재하냐 이렇게 봤어. 실내 구간 안에. 예를 들어서 a하고 b 사이에 이렇게 잡았을 때 이 m이 반드시 안에 들어가냐? 라고 물어본 거야.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가. 반드시 들어가는 건 아니야.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이렇게 될 확률이 아까 같이 알파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야, 내일 비 올 확률이 90%예요. 그러면 정말 사람들 다 우산 갖고 가겠지. 내일 전부 다 웬만하면 다 비 올 거니까. 근데 90%라는데. 근데 그럼 반드시 비가 오냐? 안 올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서 내일 비 올 확률은 90%인 거지 100%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 이렇게 내일 비 온다고 해갖고 우산을 다 갖고 왔는데 비가 안 왔어.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해. 근데 내일은 나들이하기 정말 좋은 날씨예요. 뭐 이렇게. 그래갖고 사람들 다 나들이하고 딱 나가는데 소나기가 왔어 갑자기. 그러면 기상청에다 엄청 전화를 해. 야 이씨 뭐 이러면서 내일 비 올 확률은 뭐 10%예요. 이래갖고 내일 나들이하기 정말 좋은 날씨다 하면 그래갖고 나들이 갔다가 이제 소나기 맞고 나면 막 기상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니네는 막 일기예보조차 똑바로 제대로 예보를 못하냐 막 이렇게 막 엄청 너네 슈퍼컴퓨터 갔다가 지금 뭐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엄청 욕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상청에서 할 얘기는 있어. 야 내가 언제 100%안 온다고 했냐. 비 올 확률이 10%라 10%는 올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프로그램을 잘못 하면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것은 당연이다. 그 안에 존재할 확률이 알파 %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네, 그래서 네 엄마 틀렸어. 디귿번 알파 값을 작게 하고 n 값 크게 신뢰구간의 길이. 신뢰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지만 2k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신뢰구간의 길인데 알파 값 작게 하면은 당연히 k 값이 작아질 거야. 이렇게 확률이 작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n 값을 크게 그러면 전체는 또 작아져 이렇게. 그럼 얘도 줄고 얘도 주니까 당연히는 팍팍 줄겠지. 그지? 그래서 실내구간의 길이는 짧아지냐? 당연하다. 되는 거네. 이렇게 푸는 거다. 간단하지? 간단해. 이런 것도 이렇게. 자, 다음 문제.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의고단에서 표본을 임의로 추사해 모평률을 추정하려고 한대. 평균 x바의 분산은 표본평 x바의 분산? 야, x바의 분산 v x바. 자, 이건 뭐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잖아. 그치? x바의 분산을 물어봤을 때 저렇게 쓸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생겨가지고 n하고 얘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지. 그치? 반비례 관계냐? 그렇다. 자,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때 동일한 표본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 x에 해당되는 얘네들이 예를 들어 일종의 이런 동일한 예를 사용할 때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포함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어차피 아까 대충 말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조사해 이렇게. 그래서 스몰 x바를 만들어 이게 실제 조사한 거야. 이거 플러스 얼마, 이거 플러스 얼마, 이거 마이너스 얼마. 이 안에 노평균이 m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뭐 95%야 이런 거고. 근데 아까 이게 95%일 때랑 99%가 되면 당연히 k값이 더 커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k값이 더 커지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이거 플러스 얼마, 이거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한 표본을 지면 이제 사용한 거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뢰도 90% 신뢰 구간은 이 신뢰 구간은 95%짜리 신뢰 구간을 포함하냐? 당연히 포함하겠지. 동일한 표본을 썼을 때, 동일한 표본을 썼을 때. 또 표본이 동일하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오는 거지. 야, 어떤 애는 여기서 뽑아, 어떤 애는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표본이 달라지면 당연히 포함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동일한 표본을 썼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자, 신뢰도가 일정해. K 값이 일정하대. 그럼 표본의 K가 작을수록 신뢰구간의 길이는 짧아지냐? 자, 아까 같이 어떻게? 자, 신뢰구간의 길이는 2K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지금 현재 얘가 신뢰도가 일정하대. 그리고 표본 편차도 똑같아 지금 현재. 그러면 표본의 K 얘가 작아져. 그러면 당연히 얘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얘는 커져야지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표본의 K 신뢰구간 길이 짧아지냐? 아니야. 커져. 그러니까 많이 뽑으면 신뢰구간은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조금 뽑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한 명 뽑았어. 그럼 아까 빵점에서부터 100점 사야겠지.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대충 다 이해 갔지? 좋아. 또 다음 문제. 다음에 있는 136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문제고 반드시 제대로 이해를 하고 풀어야 돼. 138번 같은 것들도 정말 좋은 문제야. 그래서 당연히 두 문제를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게. 자, 봐봐. A와 B는 모평면차가 시그마인 정규폭을 따르고 모일단 각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평점을 추정하려고 한대. A하고 B는. 자, A는 표본의 K가 N1이고 신뢰도는 알파 1%래. 신뢰도의 K가 N2고 얘는 알파 2%고 이렇게. A가 추정한 이거고 B가 추정한 것은 이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 봐봐. XA라고 해볼게. 어쨌을까? 좀 밑에 가서 볼까? X, 얘는 XB라고 한번 해볼게. 자, A는 표본의 K가 N1이래. 예를 들어서 N1이야 이렇게. 아니야. 뭐야. N1이 여기가 있는 게 아니지. 다시. 얘는 아까 N1명을 뽑은 거야. 지금 표본을, 샘플을. 그랬더니 A하고 B 사이에 있더래. 이렇게 예측이 됐더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측해볼게. 이게 A고 이게 지금 이제 B고 이렇게 예측한 거야. 이건 얘가 직접 계산하네. 이렇게 표현할게 그냥. 또 B는 N2명을 뽑은 거야. 그러니까 뽑은 인원수가 달라지니까 이 축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뽑는 방법수가 다르니까. 그지? 표본의 개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축 자체가 다 다른 축이야. 예를 들어 얘는 XB를 뭐 이렇게 잡도록 해보자. B가 실제 조사한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얘는 이만큼 뭐 C부터 D까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보자. 얘는 C, D 이렇게. 그래서 이게 C고 이게 D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썼다고 해볼게 이렇게. 대충 이해 갔지? 자, 그랬을 때 기억번 N이라고 N이가 똑같아. 뽑은 추출한 사람 수가 똑같대. 그러면 같은 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때는. 그때 알파 1보다 알파 2가 더 크면, 그러니까 신뢰도가 더 크대. 확률이 더 크면 B-A. B-A는 뭐야? B-A.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만들어지는 거. B-A.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C-D, 이 신뢰 구간의 길이하고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그런데 봐봐. 기억보냐? 아까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2K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썼었잖아. 그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A라고 한번 해볼게. A를 기준으로 해서 어딨냐? 이게 알파 1, 신뢰도가 알파 1이었을 때 그걸 뭐 A라고 해볼게.
신뢰도가 더 커진대. 알파 2는 B가 뽑은 것은. 그지? 얘가 더 커져. 그러면 신뢰구간의 길이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지? 얘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당연히 커져. 그래서 신뢰구간의 B에서 C를 뺀 것이 B에서 A를 뺀 것보다 당연히 더 크냐? 그렇다. 당연하다. 이렇게. 두 번째. 이번에는 B가 더 많은 사람을 뽑았대. 신뢰도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K 값이 고정되는 거야. 신뢰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뽑았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보았어. 더 많은 사람을 뽑으면 인축이 정확해서 달라.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아까 같이 L은 2K 루트 n분의 뭐 시그마 이렇게 써 있는데 신뢰도는 똑같대. 얘는. 그러니까 얘는 고정돼 있어. 이렇게. 얘도 고정돼 있어. 그 상태에서 원래 이 새끼보다도 A보다도 B가 더 많이 뽑았다. 얘를. 그럼 당연히 이만큼은 줄어들 거니까 얘는 줄어들겠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가 길이가 원래 A가 이만큼 있었다면 얘는 훨씬 줄어들었어. 뭐 이 정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길이는. 이해 갔죠?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그러면 A가 C보다 더 작고 여기 이게 C고 이게 D인데 C보다 작고 B는 D보다 크고 이렇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다시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하고 이게 A하고 B가 이게 C하고 D가 이렇게 있는데 A하고 B가 이런 식으로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야 지금. 그래서 A가 C보다 더 작고 B는 D보다 작고 이렇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얘는 어떨 것 같아? 완전 택도 없는 소리지. 택도 없는 소리야. 아까 같이 뽑는 인원수가 서로 달라지잖아? 그럼 축 자체가 다른 축이야. 축 자체가 다른 축이면서 당연히 얘랑 이게 똑같은 이 값 자체가 이 값이 애초에 다른데 어떻게 얘네들이 또르륵 내려놓고 비교할 수 있냐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뭘 할 수 있는데 대신 알 수 있는 딱 한 개야. 신뢰구간의 길이는 누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당연히 얘의 신뢰구간의 길이가 얘의 신뢰구간의 길이보다는 당연히 얘가 더 길 수밖에 없는 거겠지. 인원수가 작으니까. 그지? 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디귿번 그러니까 하여튼 니은번 이렇게 됐어. 자, 디귿번을 봤더니 이번에는 N2가 더 많이 뽑았대. 신뢰도 더 높대. 그럼 얘가 항상 이렇게 신뢰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어. 봐봐. 아까 같이 L이 2K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저게 있는 이게 지금 이제 A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 상태에서 N 자 신뢰도가 일단 더 커져. 그러면 K 값 더 커져 이렇게. 그 다음에 N2가 더 크다. 얘도 더 커진대 이렇게. 얘가 커지면 이 새끼는 줄어들어. 어라? 얘는 커지는데 얘는 줄어든대. 그럼 얘는 신뢰구간의 길이는 커질 수 있고 작을 수 있어. 알 수 없어. 그래서 얘하고 누가 더 큰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면은 뭐 그냥 당연하게 풀 수 있어. 당연하게. 이거 틀릴 건덕지가 없어. 근데 이런 걸 정말 애들이 엄청 많이 틀려. 이 문제. 136번 같은 거. 이게 실제로 평가원 출제했던 문제인데 애들이 엄청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 근데 이해를 잘 못해.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하고 외워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애들이 계속 막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막 이렇게 이짓하고 있는 거야. 또 답은 맞추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넌 다 이해한 거지? 그렇죠. 138번 문제를 또 한번 풀어봅시다. 자, 138번을 봤더니 어떤 두 직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중 한 직업에서 표본 A를 또 다른 직업에서 표본 B를 추출하겠대.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서로 달라.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상태인 거야 지금. 축도 당연히 달라지겠지. 자, 표본 A에서는 N1을 표본 B에서는 N2 표본의 크기가 좀 다르고 평균 240, 하나는 230 이렇게. 그 다음에 표본 편차 12, 얘는 10, 신뢰도 알파. 이렇게 모평균 추정값이, 모평균 추정값이 이렇게 좋네. 이렇게. 모평균 추정값 이게 예를 들어 A부터 B까지, C부터 D까지 얘에서를 빼버리면, 그, 신뢰구간의 길이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네. 일단 첫 번째.
똑같이 이건 XBA라고 한번 해보자. 얘는 240 조사했던 240이더래. 이렇게. 거기서 여기다 K 어쩌고저쩌고 해서 해주면 이게 이렇게 해서 243 이렇게 해서 얘는 137 237 237부터 243까지 얘가 N1명을 뽑아서 이렇게 넣었대. 실제 조사한 게 240이야. 자, 거기에 비해서 XP 표본 B는 230이네. 얘는 대충 한 230이겠어. 230이고 표본 편차가 더 작네. 얘는 아까 12였는데 이만큼 나오고 얘는 이렇게 하여튼 232 그리고 이쪽은 228 이렇게 넣었다 추정을 했던 이렇게. 뭐 대충 이해 간 거지 여기까지는? 자. 표본 A하고 표본 B하고 분포가 누가 더 고르냐 이렇게 물어봤대. 누가 더 고르냐? 더 고르냐? 야, 더 고르냐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어떤 애들 분포가 예를 들어서 확률 분포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렇게 있는 거하고 누가 더 고른 거 같아? 얘가 더 고른 편이야? 얘가 더 고른 편이야? 더 고르냐는 것은 골고루 있냐 이런 뜻이 아니야. 다 누가 더 고만고만하냐? 다 비슷비슷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비슷비슷하냐? 야, 시험 봤는데 빵점하고 100점하고 이렇게 두 명 있어. 그거랑 50점 두 명 있는 거랑 둘 다 평균 똑같지? 그럼 누가 더 고르냐? 그랬어. 그럼 빵점하고 100점 있는 반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잖아? 근데 50, 50이야. 그럼 걔네들이 더 고른 애들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셔? 네. 그럼 봐봐. 그럼 결국 고르냐, 고르지 않냐는 뭘 보면 알 수 있어. 평균에 따라 떨어지는 정도에 해당되는 표현 편차가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다. 문제에서 봐봐. 표본 A, 아까 실제 표본 A라고 하는 표본이 있었고 표본 B가 있었는데 그 중에 걔네들 각각 표현 편차가 얘는 12고 얘는 10이야. 그럼 누가 더 고른 편에 속해? 더 작은 얘가 표본 편. 그러니까 평균 떨어지는 게 더 작은 애들이 더 고른 애들이다. 이해 갔어? 그래서 B의 분포가 더 고르다. 당연하다 이렇게. 야, 어떤 애들이 이걸 더 고르냐 그랬는데 이게 누가 더 골고루 있냐? 골고루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 아니야. 더 고르냐? 누가 더 비슷비슷하냐? 이런 뜻이다. 라고 하는 거. 자, 다음 문제. 표본 A의 크기가 표본 B의 크기보다 더 작냐? 이렇게 물어봤대. 뭐라? 이거 뭐야 이게? 이 표본의 크기, 표본 N이라고 N이라고 누가 더 크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 근데 봐봐. 이거 보려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실내관의 길이를 갖고서 따져볼 거야. 실내관 길이. 얘들 같은 경우 실내관의 길이가 얼마냐면 얘 같은 경우는 6이잖아요. 실내관의 길이가 이 6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K 똑같은 퍼센트 알파 퍼센트 실내관 똑같으니까 K라고 쓰자 그냥. 이것에 루트 N1 분의 얘 같은 경우는 전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12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써준 거야. 자, 이거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N1이라고 하는 값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B에서는 실내공의 길이가 4네. 4는 이 K고 루트 N2 분의 10 이렇게. 여기에서 N2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자, 이제 이걸 보고서 이거에서 이제 N이라고 N이라고 누가 더 크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누가 더 크냐. 자, 이거 계산해서 그랬더니 이걸 다 이렇게 계산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안 돼. 당연히 이거 비교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로 이거 이렇게 나눠. 얘를.
그 그림이 좀 이상하게 돼서 그런데 실제로 나눠서 계산해 보면 이쪽은 4분의 6 만들어질 거고 2k는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루트 n1분의 12 그래서 그냥 루트 n2분의 10분의 루트 n1분의 12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이거 정리해서 루트 n2분의 루트 이거 정리해주면 이제 루트 n1 분의 루트 n2는 이거 이렇게 약분해갖고 4분의 6에다가 이쪽은 12 이쪽에는 10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랬더니 이 값이 1보다 더 크지? 48을 62 1보다 커. 그럼 얘 나눌셈 했는데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자가 더 커요 이런 뜻이지? 그래서 얘는 n2가 더 커. 그러니까 표본 A의 크기가 표본 B의 크기보다 작냐? 오 그러네. 이렇게 구한 거야. 자, 디귿번. 실루들을 알파보다 크게 하면 실루간의 길이도 커지냐? 자, 알파보다 크게 실루도를 높여. 그러니까 똑같은 인원수를 뽑는데 실루도를 높여. 실루도를 높이면 확률이 커지니까 당연히 실루간도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이걸 구태여 또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건데 얘는 다 고정되어 있는데 이 새끼만 높여. 그럼 당연히 얘는 높아져 이렇게. 그러니까 실루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커지냐? 그렇다. 오라? 답은 5번이네?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같지? 이렇게 생겼어. 자, 또 다른 문제를 봅시다. 다른 문제 봤더니 다음 페이지에 있는 139번이야. 오, 이건 중요해. 139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얘는 분산을 표본 편차 알려주는 10이라고 표본의 크기가 9개를 뽑았대. 했더니 이렇게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래. 그럼 뭐 x바 마이너스 k 루트 9분의 10 x바 플러스 k 루트 9분의 10 당연히 이렇게 써진 거겠지? 이거 내 모평균 m이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10번 반복했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샘플링을 10번 한 거야 지금. 10번. 한 번 뽑아갖고 추정해보고 또 뽑아갖고 추정해보고 이렇게. 그랬더니 맨 처음 추정했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고 두 번 추정했더니 여기서부터 여기 있고 세 번째 여기 네 번째 여기 다섯 번째 여기 여섯 번째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추정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저 10번 중에서 이 m을 포함하고 있는 거 m을 포함하고 있는 거 m을 포함하고 있는 거 이 m을 포함하고 있는 거 네. 다시 자, 이 10번 중에서 이 m을 포함하고 있는 거 이게 몇 개인가 하고 봤더니 얘하고 얘는 포함을 못하네. 이렇게 10번을 실험했더니 그 중에서 몇 번 포함했어? 8번.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추정한 거 이것과 이거 사이에 이 평균 m이 들어있을 확률이 10번 중에 8번 지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80%야. 80% 정도는 얘네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도 괜찮아. 이해 가셔 무슨 말인지? 네. 10번 중에 8번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함된다 10번 중에 100번 중에서 95번, 100번 중에 99번 이런 거야. 그때 K값을 구하세요. K값은 당연히 Z값이니까 그럼 80%가 되게 하는 Z값을 구하세요. 이런 뜻이야. 80%가 되려면 이게 0.4가 돼야 되니까 0.4일 때 1.2분의 이게 K값이야. 이렇게 나눠진 거지. 그러니까 애들은 잘 모르잖아. 그럼 저 주어진 조건만 봐 애들은. 그냥 거기는 숫자를 써. 그럼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점을 바꿔도 한 개도 모르는 거지. 근데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해 갔지? 그 실제로 100번 중에서 99번 정도를 포함해. 그러면 정말 신뢰할 수 있잖아. 100번 중에 한 번 정도만 정말 안 되는 거니까. 그지? 근데 이게 엄청 대단한 확률인 것 같아도 실제 별로 대단하잖아.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 정도 100번 중에 한 번 우리는 기본적으로 쓰는 말이 무슨 말이 있냐면 우리는 만에 하나 라는 말을 쓰잖아. 만에 하나 그게 안 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이 만의 하나가 뭐야? 만 중에서 한 번. 그러니까 얘는 99.99%를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99.99%가 항상 성립을 해야. 그래도 만에 하나 이게 안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만 번 중에 한 번만 안 돼도 막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민족 자체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정교한 민족인지 생각해봐. 진짜로. 얘네들은 야 이런 거 199%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99%라고 해봤자 만 번 중에서 99% 얼마야? 9,900번이니까 100번이나 틀릴 가능성이 있잖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만 번 중에 한 번 틀리는 것도 용납이 안 됐던 나라란 말이야. 이제서야 기지개를 좀 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민족이. 엄청 정말 대단한 나라 아니야? 이게 진짜 엄청 대단한 거란 말이야, 사실은. 얼마나 이런 것들 많으면 그냥 일상적으로 만에 하나란 말을 쓰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일상적으로. 대단하지, 진짜.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구구단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도 다 했었거든. 근데 이걸 중국에서 우리나라 넘어왔다고 이렇게 옛날에 사서 같은 데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먼저 구구단을 쓰고 그 중국보다 훨씬 빠른 게 구구단을 우리가 사용을 했던 거야. 오, 이게 고증이 됐어. 엄청 대단하지 않아? 중국이 어떤 나라야? 중국이 주판을 만든 나라야. 주판을. 야, 근데 구구단을 8세기에 주판 만들었는데, 야, 얘는 구구단은 우리는 더 훨씬 일찍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민족이었던 거야. 중국에서 유래된 게 아니고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쓰고 있었던 거지. 그래 애들 그 유물 중에 애들 그 이것저것 막 잡다스러운 거 써놓은 거 있는데 거기에 구구단이 적혀 있었다. 애들 연습용으로 이렇게 썼던 게 대단한 나라지. 자, 어쨌든 그렇고 또 이제 풀만한 문제가 뭐가 있나 좀 잠깐 봅시다. 봤더니 자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다음 페이지는 144번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또 넘겨보면 148번하고 일단 이렇게 두 개만 풀어보자. 일단 이렇게 두 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원래 수능 기출문제 이거 한두 개 풀어봐야 되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이런 것들만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다 풀 수 있어. 정말 통계는 틀리는 것이 좀 수치스러운 단원이 통계야.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고. 자, 아까 144번하고 148번을 한 3, 4분 풀어보셔. 자, 한번 해봅시다. 144번 정균포를 다른 모집단서 임의 추출한 크기 100인 표본과 크기 225인 표본의 평균을 각각 XA바, XB바라고 하고 얘네들 분포를 이용해서 그래?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긴 거지? 일단 아까 X가 정균포를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대. 여기서 한 번은 n이 100인 거 뽑아본 거고 한 번은 n이 225인 거 뽑아본 거고 그리고 얘네들 평균 x바를 x바 a라고 표시한 거고 xb바라고 얘가 표시한 거야. 그럼 평균은 당연히 얘네들은 다 정균포를 따를 거고 이렇게 따를 거고 네. 그 다음에 표현편차만 분사는 루트 얘는 15의 제곱이라서 얘는 15분의 5의 제곱 얘는 15분의 얘는 이제 100이라서 10분의 5 분의 5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지. 그지? 자, 표현평균 XA바, XB바의 분포를 이용하여 추정한 모평균 M을 신뢰도 95%로 각각 했더니 하나는 A부터 B까지, 하나는 C부터 D까지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더래. 지금 뽑은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애들이야 이렇게. 근데 하나는 여기 이렇게 써고 이렇게 A하고 B 사이, 하나는 뭐 C하고 T 사이 일단 효리 있다. 이렇게 좀 생겨 있는 거. 똑같은 95%라고 하더라도 일단 크기가 다르니까 이 간격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 간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 자, 어쨌든 표현평균 A바, XA바의 분산하고 XB바의 분산하고 얘하고 얘하고
누가 더 크냐? 얘가 당연히 더 많이 뽑았으니까 당연히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앞에 것이 커야 돼. 이렇게. D-A D-A, B-A 표 실로의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네. 실로의 구간의 길이는 아까 실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서 2K 루트 N 분의 시그마인데 얘는 시그마 5로 일정하고 K 값도 95% 일정해. N만 더 많이 뽑았대. 그러면 얘는 줄어들어. 그지? 실로의 길이가 얘가 더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B-A가 더 크냐? 더 크다. 이 지금 현재 크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어쨌든 이렇게. 디귿번 XA바의 분포로부터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관을 추정하는, 그러니까 95% 추정했을 때가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95% 99% 추정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보았대. 자, 그러면 그걸 2부터 F까지, 그러면 F 빼기 2 그러면 신뢰관의 길이야. 자, 그러면 자, 아까 L이 L 95%일 때가 2배에 K는 95%일 때가 Z값이 2라고 그랬었네. 그래서 얘는 2 루트 그다음 또 이게 몇 명이야? 100명. 어차피 얘는 다 똑같아 지금 현재. 이것분의 5 이렇게 써준 거고. 자, L 99%일 때 얘는 2고 K 값은 얼마야? K 값은 3. 네. 나머지 다 똑같아. 이거 지금 안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그럼 L 95일 때 신뢰관의 길이하고 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럼 이게 나눠봐. 이렇게 나눠보면 지울 거 다 주고 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신뢰관 99% 이게 지금 이제 B 이렇게 곱해주면 3배의 B-A 라고 하는 것이 2배의 F-2랑 똑같아. 이렇게 된 거지. 그지? 뭐야 저게?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성립해야 되는, 이게 2분의 3배가 돼야 돼. 여기가 이게 1.5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얘는 틀렸어. 이렇게 된 거네. 이해 가셔? 계산 맞게 한 거지 우리가? 당연히 틀린 거 없겠지? 없어. 네. 이렇게. 자, 이제 아주 쉬운 마지막 문제를 풀어봅시다. 마지막 문제는 148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는 무평균이 M이고 무평차가 2분의 1인 정규포를 따른대. X, 물결, N, M이고 2분의 1의 제곱계를 따른다. 이렇게. 이 공장에 생산한 제품 중에 25개를 이모 추출해. 25개를 추출해갖고 신뢰도 95%로 추정한 무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이 A하고 B 때 A부터 B까지래. 자, P 0.95를 만든 이 C 값이 지금 이제 K 값이라고 우리가 쓰는 거지. 여기 다시 여기는 얘가 이 C가 당연히 우리가 보통 K 값이라고 썼던 거였어. 이 C를 A하고 B로 표시해보세요. 그랬어. A하고 B가 지금 이제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야. M이 A보다 그만큼 B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근데 여기 1, 2, 3, 4, 5를 카메라 쳐다봤더니 다 B-A가 있어. 아,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로 L은 이게 지금 이제 B-A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2배에 K 값이 뭐였어? K 값이 Z 값이라고 했었지? 여기서는 C에 해당되는 거네. C 루트 N 몇 명 뽑았어? 몇 개 뽑았어? 25개. 이거 분의 무표현 편차는 2분의 1 이렇게 알려줬대. C값 그대로. 야, 얘 이렇게 없어지고 이게 5라서 몇 점 넘기면 C라고 하는 건 5배 B-A가 되겠구나. 이렇게. 야, 이런 거 틀릴 건덕지가 없잖아. 그치? 네, 이렇게 푸는 거다. 일단 추정은 여기까지 하고 가장 최근의 문제들 몇 개를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교재로 따로 문제를 주도록 할게. 그냥 그걸 다시 풀어보면 통계 아까 말했지만 통계는 너네가 고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단원이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파트야.
통계를 틀리면 정말 답이 없다. 통계를 틀리면. 그래서 통계를 틀린다는 얘기는 딱 한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그냥. 기본적인 기초 상식만에서도 맞출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정말 대부분인 건데 그 정도도 공부를 안 하고 있어갖고 맨날 시험 볼 때마다 많이 다 틀렸다 이런다는 얘기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 다음에 봅시다. 빠이.